안녕하세요, 리바이버입니다. 2024년 중에 BYD 브랜드에서 버스가 아닌 대중승용차로 전기차가 수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중국 전기차 수입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중국 전기차가 한국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제 의견을 먼저 얘기해 보자면 이번에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번에도 라고 했냐면 이미 중국 자동차 브랜드가 승용 브랜드로 런칭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중국 자동차 브랜드가 준비한 방식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중국 제품에 대해 생각하는 이미지를 깨야 한다는 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중국 제품은 가격이 싸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BYD가 들여올 제품은 전혀 저렴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 BYD에서 수입된 트럭 전기차 T4K는 오히려 봉고나 포터 전기차보다 더 비쌌죠. 물론 배터리 용량이 더 크지만 NCM 배터리도 아니고 리튬 인산철 배터리였습니다. 용량이 커졌으면 더 비싸야 맞겠지만 여기에 재료를 리튬 인산철을 썼으면 당연히 가격이 동일하거나 오히려 더 낮아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배터리 외에는 아직 한 번도 검증이 안 된 트럭을 가져와서 더 높은 가격으로 팔려고 한다? 이건 국내 시장을 호구로 보는 겁니다. 중국 제품의 두 번째 이미지는 품질이 안 좋다는 겁니다. 저는 최근에 중국 전기차를 몇 번 타봤는데 지금의 품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문제는 그걸 소비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이벤트와 같은 노력을 전혀 안 한다는 겁니다. 정말 제대로 해볼 생각이라면 중국 차 브랜드가 직접 나서서 우리가 이 정도로 한국 전기차 시장에 진심이다. 그러니까 많이 달라진 중국차의 품질을 한번 경험해보라고 전국적으로 대규모 이벤트라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다른 어떤 미끼라도 동원해서 중국차를 한 번이라도 사게끔 만들어서 직접 경험해보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건 과거의 현대차도 똑같았습니다. 현대차가 미국 시장 진출하려는데 품질이 발목을 잡았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품질 수준이 항상 같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현대도 꾸준히 품질 개선을 위해 설계적으로, 공정으로, 관리적으로 계속 노력해와서 상당히 품질 수준이 올라왔습니다. 최소 10년에서 20년 동안 현대기아차만 계속 바꿔 타오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매번 신차가 나올 때마다 점진적으로 품질 수준이 달라진 걸 느끼셨을 겁니다.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현대차 기아의 품질이 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들떠도 안 봤죠. 결국 품질에 자신이 생긴 시점에서 현대가 뭘 했습니까?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품질 보증 기간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정몽구 회장의 품질 경영이 빛을 발했다고 많이 알려져 있고요. 품질 보증 기간을 늘리면 그만큼의 손실이 있겠지만 현대차 기아의 판매 대수가 늘어가고 미국에서의 자동차 브랜드 점유율이 높아지는 것을 생각하면 큰 손실은 아니었습니다. 그 뒤로 현대차 기아에 대한 미국 소비자들의 인식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미국에서 초기 품질과 내구 품질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는 JD 파워에서도 초기 품질과 내구 품질 수준이 상당히 올라갔음을 수치적으로 공개하기도 했죠. 이렇게 미국인들의 현대차 기아에 대한 인식이 정말 타보니까 생각보다 장고장도 잘 안 나고 괜찮다라는 것으로 바뀌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현대차 기아가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갈고 닦아왔는데 품질 보증 기간을 늘리면서 오래 타더라도 고장이 생기면 무상으로 고쳐주니까 중고차 가격 방어도 잘 되는 거죠. 실제로 그동안 일본 차들이 그런 장고장이 없다 보니 미국에서의 중고차 가격 방어가 좋았습니다. 이 표는 미국 중고차 가격 방어가 잘 되는 순위인데 빨간색 줄이 전부 일본 차예요. 그렇게 품질 보증 기간 확대라는 기회를 통해서 미국인들에게 현대차 기아에 대한 변화를 느끼게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적어도 한국 전기차 시장을 제대로 노려보는 거라면 품질의 변화를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기회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다른 방면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중국이 한국 자동차 시장에 진입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일본 자동차 시장에 발을 들였던 걸 말이죠. 이미 일본은 한국보다 더 오랜 시간, 더 높은 기술력으로 자동차를 만들어 왔고 브랜드도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경차 시장이 큰데 현대차는 그에 비해 경쟁력 있는 경차 모델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본 자동차 시장에서 거들떠도 안 보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서 중국이 한국 전기차 시장에 발을 들인다? 이미 현대차 기아가 전기차는 더 잘 만듭니다. 검증된 시장인 미국에서도 전기차 시장에서만큼은 점유율이 테슬라 다음으로 2위에 있어요. 한국에 이미 품질 인정받고 성능 좋고 V2L 같은 와우 포인트도 있고 정비 인프라도 잘 되어 있고 수리 부품 구하기도 좋은 전기차 모델이 있는데 이 모든 장점들을 갖추지도 않은 중국차 브랜드가 수입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격도 특별히 저렴하지도 않아요.
그럼 왜 삽니까? 왜 이런 모든 것들을 만족하지 못하면서도 중국 차를 사야 하냐는 말이죠. 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일단 정비센터 확충도 하고 AS 부품 공급망도 더 넓혀야겠죠. 전기차라고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니잖아요. 현대차보다 부품 공급이나 정비 인프라에서부터 부족하다는 점을 분명히 알 건데 이런 것부터 해결할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정말 한국 전기차 시장의 진심이었다면 대한민국 시장이 특화돼서 준비하고 있는 게 뭔가요? 먼저 볼보를 볼까요? 순정 내비 화면에 T맵을 넣어줬습니다. 현대차는 중국에서만 판매하는 전용 모델도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대부분이 현지인들의 취향에 맞게 디자인했다고 하지만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좀 어색한 디자인들도 많았죠. 물론 그 중에서 세단 모델들은 멋진 디자인도 있었습니다만 SUV는 대부분 괴상망측한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현지화 전용 디자인을 적용했지만 망했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현대차는 중국 시장에서 고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첫인상을 위해 디자인만큼은 진심이었어요. 반대로 중국이 정말 대한민국 시장을 진심으로 제대로 해보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상식적으로 경쟁사 대비 부족한 것부터 잡아나가야 합니다. 완전히 동일한 성능과 디자인의 차량이 현대차에서 생산해서 4천만 원이면 중국에서 생산해서 수입되는 건 최대 3천만 원 이하여야 돼요. 왜냐하면 앞서 언급했던 그 외의 모든 것들이 현대차 대비 열세니까요. 그걸 감당하고도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 수 있도록 하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획기적이라고도 할 건 아니죠. 당연히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한국 진출이 진심이 아닌 거죠. 그동안 중국 승용차 수입이 한 번도 없었던 게 아닙니다. 2017년 북기 은상의 캠보 600, 2019년 동풍 소콘의 펜곤 iX5. 여러분 이 차량들 도로에서 본 적 있나요? 처음엔 가격이 동급 국산차 대비 몇백만 원 더 싸다고 하면서 시장에 자신 있게 내놨지만 도로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캠보 600은 500대나 팔렸다는데 진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만약 BYD가 지금까지의 똑같은 방식으로 대한민국에서 승용 전기차를 판매한다면 살 이유가 없습니다. 가격, 품질, 서비스 네트워크, AS 부품 수급, 와우 포인트, 성능, 디자인, 보증기간. 지금의 중국 전기차는 국내 소비자에게 어느 것 하나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중국에서 직접 전기차를 타보면서 느낀 것이 중국인들은 진짜 차를 바깥이나 안이나 멋지게 만들긴 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에요. 테슬라가 하던 것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디자인만 멋지게 만든 게 끝입니다. 특히 이 사진을 보면 센터 터널이 불필요하게 큽니다. 전기차가 이렇게 클 필요가 있나요? 전기차는 기존의 자동차 설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파워트레인입니다. 그러면 디자인이나 설계도 같이 바뀌어야 하는데 중국 전기차는 그냥 멋지게 만들어 놓은 외관에 엔진이 아닌 전기 모터와 배터리만 넣은 수준이에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반면 현대차는 어떻습니까? 변속 레버는 컬럼 타입으로 바꿔서 공간 활용성을 높였어요. 심지어 내연기관 차량마저도 컬럼 타입으로 바꿔서 그 공간을 다른 용도로 실용성 있게 만들었습니다. 현대차 기아는 파워트레인의 전동화를 통해서 자동차를 더 이상 이동수단으로 보는 게 아니라 목적 기반 모빌리티 혹은 그 이상의 활용을 위한 수단으로까지 앞을 내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대중교통이 될 수도 있고 화물 운송을 할 수도 있고 거주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캠핑을 하는 등 다용도 공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자동차는 운전을 해서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의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려 하는 겁니다. 마치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듯이 말이죠. 이미 수년 전부터 전기차를 어떤 목적에 따라 만들지 고민해왔고 그 결과물들이 현대차의 ST1 그리고 기아의 PV 시리즈 컨셉입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의 디자인만 멋지게 만든 중국 전기차의 매력을 느끼지 않고 PV 시리즈나 ST1으로 캠핑을 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차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에 더 기대가 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중국 승용 전기차가 제대로 국내 시장을 공략하려면 가격, 품질, 서비스 네트워크, AS 부품 수급, 와우 포인트, 성능, 디자인, 보증기간 이렇게 다양한 면에서 국산 전기차보다 장점이 더 많을 때 들여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말 품질에 자신이 생겼다면 그걸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를 크게 열던가 아니면 적어도 현대차처럼 보증기간을 경쟁사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늘리는 등의 소비자를 중국 전기차 경험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전기차가 아직까지는 품질로서 그 정도의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까지 리바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